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루게릭과 같은 통산 493홈런, 양리그에서 모두 홈런한 경험이 있지만 지난해 10번째 투표에서 39.8%를 기록함으로써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못한 프레드 맥그리프는 크라임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와치독, 정찰견은 들어봤어도 크라임독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맥그리프가 크라임독이 된 이유는 1980년대 미국의 범죄예방위원회가 맥그러프 더 크라임독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애틀란타 전속 캐스터 크리스 버먼이 맥그러프와 이름이 비슷한 맥그리프를 크라임덕으로 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프랭크 토머스의 빅 허트도 그렇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별명은 구단 캐스터가 지어준 게 제법 많습니다. 그렉 매덕스도 개와 관련된 별명이 있습니다. 매드독, 번역하자면 미친 개인데요. 이는 매덕스라는 이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매덕스의 행동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별명은 더 프로페서, 교수님입니다. 매덕스가 두뇌 피칭의 대가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안경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팬들은 투수에게는 피칭의 정석을 보여주고 타자에게는 참교육을 시켜주는 피칭의 달인을 교수님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매덕스의 별명을 물려받은 투수는 할교수 로이 할러데이와 리 선생 클리프 리입니다. 야구 불모지 아칸소 출신인 리는 2000년 몬트리올에 4라운드 지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아칸소 출신 투수는 AJ 버넷입니다. 2002년 6월 사무국이 관리 중이었던 몬트리올은 클리브랜드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사무국이 지명한 단장이었던 오마 미나야는 뜬금없이 컨텐딩을 하겠다며 클리브랜드에서 바톨로 콜론을 데려왔고 그 대가로 그레디 사이즈모어, 브랜든 필립스, 클리프 리를 준 거였습니다. 결과는 잘 알고 계시죠? 콜론이 몬트리올에서 석 달을 뛰고 나간 반면 리와 사이즈모어는 클리브랜드에서 필립스는 신시내티에서 대박이 납니다. 리에게 이는 대단히 고마운 트레이드였는데요. 당시 리는 아들 제이슨이 생존율 30%에 불과한 소아 백혈병과 싸우고 있었는데 계속 몬트리올 소속으로 있어서 트리플 A 팀인 오타와로 가게 된다면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가족 모두 캐나다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리브랜드로 가게 됨으로써 그 고민이 해결됩니다. 더 황당한 건 컨텐딩을 하겠다던 미나야가 플로리다에서 데려온 클리프 리를 20일 후 다시 보스턴으로 보냈다는 건데요. 그때 몬트리올이 받은 선수는 김선우와 송승준이었습니다. 필립스, 리, 사이즈모어, 당시 세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살의 브랜든 필립스입니다. 몬트리올의 최고 유망주이자 현재 마이너리그 최고의 유격수 유망주. 시즌 시작 전 BA 전체 20위였지만 더블A를 폭격하고 트리플 A에 올라 자신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렸다. 존 시켈스는 필립스가 볼넷 능력만 향상시키면 세븐툴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선수로 평가했다. 오마 비스켈의 뒤를 이어 클리브랜드의 올스타 유격수가 될 것이다. 다음은 23세 클리프입니다. 몬트리올 11위 유망주에 불과했지만 더블A 이스턴 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이 됐다. 컨트롤에 의지하는 투수로 볼넷은 적지만 홈런을 많이 맞는 게 약점이다. 마지막으로 19살의 사이즈모어입니다. 몬트리올이 미식축구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 빈약한 살림에도 2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불했다. 엄청난 운동 능력을 자랑하지만 상위 싱글A에서 타율 2할 오픈 8리에 그쳤다. 지난해 123경기 2홈런, 올해 75경기 무홈런으로 아직까지 파워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파워 장착에 성공한 사이즈모어가 2006년부터 리그 최고의 1번 타자로 떠오르고 브랜든 필립스도 신시내티에서 2007년 30홈런 30도루를 달성하는 반면 리는 2007년 5승 8패 6.29에 그쳤고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도 들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칼 윌리스 투수코치와 투구폼 수정 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리는 스프링 캠프에서 5선발 경쟁을 하는 것으로 2008년 시즌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 못한 활약을 통해 2007년 사바시아에 이어 2년 연속 사이 영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리는 스트라이드를 전보다 줄이는 대신 상체를 더 틀어던지면서 어깨와 허리의 꼬임각을 더 높였는데요. 그 결과 암스윙이 짧아지고 공을 쥔 왼손이 상체 뒤에 철저하게 감춰있다 나오면서 디셉션이 크게 좋아집니다. 당시 신시내티 투수코치 브라이언 프라이스는 리의 새로운 투구폼은
앞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어깨가 완벽한 알파벳 대문자 L자를 보이는데 이는 매덕스에게서도 발견된 반복하기 쉬운 투구 폼을 가진 투수들의 공통점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용의 무협소설 의천도룡기에서 장무기는 구양신공을 통해 몸에서 독을 빼내게 되고 다른 무공들을 빨아들이게 만드는 기본 내공을 다지게 되는데요. 리에게 새로운 투구폼이 구양신공이었습니다. 이후로 리는 커터와 새로운 커브, 그리고 오랫동안 노력해도 잘 안 됐던 서클 체인지업 등을 마구 빨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2007년 사이 영상 수상자인 사바시아를 2008 시즌 중반 미러키로 보낸 클리브랜드는 2008년 사이 영상 수상자인 리를 2009 시즌 중반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는데요. 결국 필라델피아가 리를 데려가게 됩니다. 두 트레이드가 실패하는 듯했던 클리브랜드는 사바시아 트레이드를 통해 마이클 브랜틀리, 리 트레이드를 통해 카라스코를 건지게 됩니다. 리와 관련돼 아쉬운 팀은 다저스인데요. 다저스는 리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자 네드 콜레티 단장을 포함한 프런트가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구단주 부부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특히 다저스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인 맥코트 구단주 부부는 구단에 큰 변화를 주는 걸 거부했고 리 영입에도 반대했던 겁니다. 필라델피아에 합류한 리는 2009년 가을 5경기에서 4승 1.56을 기록함으로써 필라델피아를 월드시리즈 2연패 일보 직전까지 끌고 갑니다. 두고두고 아쉬운 건 2009년 12월 필라델피아 루벤 아마로 단장이 토론토에서 로이 할러데이를 데려오면서 클리프 리를 시애틀로 보냈다는 건데요. 아마로는 할러데이를 얻는데 유망주를 썼으니까 리로 유망주를 보충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로 얻은 유망주는 모두 실패합니다. 할러데이와 리를 같이 쓰기에는 연봉 총액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10년 리의 연봉은 800만 달러였습니다. 이렇게 클리프 리를 트레이드한 아마로는 조 블랜튼과 3년 2,400만 달러 계약을 맺는 추가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필라델피아가 리를 시애틀로 보낸 데는 리가 2009년 272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부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리는 2010년에도 뛰어난 활약을 합니다. 2010년 7월 시애틀이 클리프 리를 다시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을 때 가을 에이스가 필요했던 양키스는 포수 유망주 헤수스 몬테로를 제시하는데요. 하지만 리는 제2의 마크 테세이라로 기대된 1루수 유망주 저스틴 스모크를 제시한 텍사스에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리의 미친 가을 활약이 시작됩니다. 리는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 선발로 나가 11탈삼진 1실점 안투승을 거두는데요. 리 덕분에 텍사스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2연승 후 2연패를 한 팀으로는 처음으로 5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리는 ALCS 3차전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8이닝 13탈삼진 2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냈고 텍사스는 리 덕분에 창단 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편 시애틀은 리 트레이드 때 거절했던 헤수스 몬테로를 결국 데려가는데요. 하지만 2010년 제이슨 헤이워드, 스트라스버그, 지안칼로 스탠튼에 이어 BA 랭킹 4위, 2011년 브라이스 하퍼, 마이크 트라웃에 이어 BA 랭킹 3위였던 몬테로는 체중 관리도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리는 2009년 필라델피아, 2010년 텍사스 유니폼을 입고 월드시리즈 우승에 2년 연속 도전했지만 2번 모두 실패하는데요. 그 2년간 리의 포스트 시즌 성적은 10경기 76이닝, 7승 2패, 2.13이었습니다. 2010년 리가 없었던 채로 NLCS에서 샌프란시스코에게 패했던 필라델피아는 결국 5년 1억 2천만 달러 계약을 주고 리를 다시 데려옵니다. 당시 화제가 됐던 건 양키스의 제안이 필라델피아의 제안보다 더 좋았다는 건데요. 양키스는 자신들을 상대로 포스트 시즌 3경기에서 3승 1.88, 9이닝, 7이닝, 8이닝을 던진 리를 꼭 얻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리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ALCS 때 부인이 관중들에게 위협을 받은 사건 때문인지 양키스를 가지 않게 됩니다. 2008년 월드시리즈 우승과 2009년 준우승, 2010년에는 로이 오스왈트를 데려와 할러데이, 해멀스, 오스왈트, H2O를 결성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게 덜미를 잡힌 필라델피아는 2011년 리를 얻고 판타스틱4를 결성하는데요. 그의 할교수와 리 선생 그리고 해멀스는 승리 기여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고의 선발 트리오가 됩니다. 2011년 리는 할러데이와 커쇼에 이어 사이 영상 3위를 하지만
석 달간 보여준 6번의 완봉쇼는 팬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게 됩니다. 2011년 필라델피아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난 가을 좀비들에게 목을 물리는데요. 리 또한 2차전에서 6이닝 12피안타 5실점에 실망스러운 피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리의 마지막 포스트 시즌 등판이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이후 해멀스까지 잡고 메이저리그 2천만 달러 투수 7명 중 3명을 보유하게 되지만 결국 2011년을 마지막으로 5년 천하는 끝나게 됩니다. 2012년 리는 지독한 불운에 시달리며 30경기에서 211이닝 3.16을 기록하고도 6승 9패에 그치는데요. 4월 19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는 1981년 스티브 칼튼 이후 처음으로 10이닝 무실점 경기에서 승리를 얻지 못한 필라델피아 투수가 됩니다. 2013년 리는 222와 3분의 2이닝 14승 8패 2.87을 기록하고 멋지게 부활하는데요. 5년 계약 후 첫 3년간 따낸 승리 기여도가 19.4에 달했던 리는 애틀란타 그렉 매덕스와 애리조나 랜디 존슨의 뒤를 잇는 최고의 FA 모범 사례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리는 이듬해 시즌 중반 굴곡근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결국 돌아오지 못함으로써 계약 기간의 마지막 1년 반을 날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리의 피칭을 사랑했던 건 리가 제구도 뛰어나긴 했지만 본인의 무브먼트를 믿고 한가운데 때려박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시원시원한 피칭이었을 건데요. 리는 존을 어택하는 어태커였습니다. 사이 영상 시즌인 2008년 29세 시즌부터 34세 시즌인 2013년까지 6년 동안 기록한 연평균 승리 기여도 6.3이 1위에 해당됐던 리는 싱커, 커터, 커브, 체인지업 완벽한 제구의 4가지 구종으로 타자들과 정면 대결을 했던 보는 사람들에게 청량감을 주는 투수였습니다. 달팽이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할러데이보다 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덕스 이후 가장 매덕스답게 던진 투수는 클리프 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